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들이 정말 많은데요. 먼저 S&P 500, 다우, 러셀 2000 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부터 나스닥은 좀 빠졌고요. 지정학적으로는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는 정부 셧다운 가능성 얘기가 나왔죠. 개별 종목 보면 US 레어워스처럼 급등한 곳도 있고 팔란티어처럼 급락한 곳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값은 오르는데 소스 소비는 폭증하는 이 흥미로운 트렌드까지 오늘 이 내용들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까요? 네, 그럼 먼저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볼까요? S&P 500하고 다우존스,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심인 러셀 2000 지수, 이게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어요.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았지만요. 그래도 S&P 500 안에서 보면 오른 종목이 322개, 내린 게 179개니까요. 오른쪽이 훨씬 많아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근데 좀 흥미로운 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괜찮은데 유독 기술주만 좀 조정을 받은 셈이에요. 특히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거든요. 이건 투자자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안정적인 분야, 헬스케어 같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.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. 네, 뭔가 좀 방어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겠네요. 지정학적으로는 장중에 꽤 큰 뉴스가 있었어요. 그 하마스가 미국의 휴전 제안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데 합의했다. 이런 소식이 나왔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셰켈화 가치가 좀 오르고요. 국제 유가도 장중에 고점을 찍었다가 거기서는 좀 내려오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.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군요. 그렇죠. 근데 하마스 쪽 성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이게 계획 일부는 통합된 국가적 입장이 필요하다. 이런 말도 덧붙였고요. 국제법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. 이런 단서도 달았어요. 그러니까 포괄적인 팔레스타인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. 약간 이런 여지를 남긴 거죠. 완전히 다 합의했다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. 한편 미국 워싱턴에서는 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좀 떠올랐어요. 네, 그 하원 의장이 다음 주를 그냥 지역구 활동 주간으로 정해버렸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. 블룸버그 거버먼트에서 보도했는데 이러면 이제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안 돌아온다는 거거든요. 상원은 돌아올 계획이라지만 법안 처리하려면 결국 하원이 필요한데 이러니까 셧다운 우려가 좀 커지는 거죠. 그렇죠. 하원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안 되니까요. 근데 이상하게 시장은 아직 이걸 크게 의식 안 하는 분위기예요? 왜 그럴까요? 글쎄요.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과거에도 단기 셧다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안 줬던 경험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요인들, 아까 말한 지정학적 뉴스 같은 긍정적인 쪽에 더 주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이게 길어지면 분명히 위험 요인이 되겠죠. 네, 좀 지켜봐야겠네요. 그럼 개별 기업들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? US 레어어스, 티커로는 USAU인데 이 주가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요. 장중에 막 24%까지 치솟았어요. 사상 최고가 찍었더라고요. 최근에 바바라 햄튼이라는 분이 CEO로 왔는데 그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네요. 네, 레딧도 분석가들이 좋게 평가하면서 상승 마감했고 비디오 플랫폼 럼블 있잖아요. 거기도 퍼플렉시티랑 전략적 파트너십 맺었다고 발표하니까 16%나 급등했어요.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주는 소식에는 시장이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가 하면 또 악재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어요. 예를 들어 팔란티어, 데이터 분석 기업이죠. 여기는 그 자사 시스템 결함 관련해서 로이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7.5%는 하락했어요. S&P 500 내에서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. 회사에서는 반박하지 않았나요? 했죠. 회사 측에서는 그거 오래된 내용이고 부정확하다, 이미 해결된 문제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어요. 로블록스도 비슷해요. 미국 내 예약 성장세가 좀 둔화될 거다 이런 분석가 보고서 나오니까 8% 이상 빠졌고요. 그리고 마카오 관련주들, 윈리조트형 라스베가스 샌즈. 네네, 카지노 주식들이요? 그렇죠. 여기도 중국 골든위크 때 초기 여행객 데이터가 좀 부진하다 이런 소식 나오니까 7% 넘게 하락했어요. 이건 중국 소비 동향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기업 펀더멘털이나 외부 환경 변화 우려가 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에요. 그렇군요. 확실히 개별 기업들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네요.
이런 기업 소식 말고 또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 지표에서도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어요. 전 세계 육류 가격 지수가 9월에도 올라서 2021년 이후로 가장 길게 월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대요. 특히 소고기 공급이 좀 타이트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하고요. 아, 고기값이 계속 오르는군요.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신호네요. 네,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. 미국에서 소스료 소비가 팬데믹 이전보다 무려 50%나 급증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고기값은 오르는데 소스는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걸까요?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. 그러게요. 육류 가격 상승은 확실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주는 거고, 특히 미국이 브라질산 소고기에 40% 관세 매긴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소스 소비가 급증한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가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식재료에 맛있는 소스를 곁들여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걸 수도 있고요. 뭐랄까? 가성비 전략 같은 거죠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, 아니면 또 팬데믹 이후에 집밥말이 먹게 됐잖아요. 외식 대신 집에서 먹으면서 좀 더 다양한 맛을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진 결과일 수도 있고요. 소비자들이 음식을 좀 더 다채롭게 즐기려고 하는, 어쩌면 좀 예상치 못한 소비 패턴의 변화,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. 와, 정말 그러네요.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장 지수 속에서도 기술주는 좀 주춤했고 지정학적 김장 완화 기대감과 미국 내 정치적 불안감이 같이 나타나는 상황을 짚어봤습니다. 또 개별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,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류 가격 상승과 소스 소비 급증이라는 이 의외의 소비 트렌드까지 살펴봤는데요. 네,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, 부정적인 신호, 또 예상했던 흐름과 좀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께서 주목하고 계신 분야나 혹은 가지고 계신 자산 목록에서 혹시 새로운 기회나 위험 요인은 없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어쩌면 매일 장바구니에 담는 그 소스 하나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화의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.